4강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여기서는 자유시장의 우호적인 시각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으로서 친시장 자유시장주의자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복지를 중시하는 시각은 친시장 공리주의자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4강에서는 사례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징병제 사례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비교하면서 모병제에 대한 반박으로서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는 주장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사례인 대리출산 사례에서는 대리출산에 대한 반박으로서 인간은 물건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주장과 재화와 사회적 행위의 기준은 목적에 따른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에 관해 논쟁을 할 때면 시장의 역할이 자주 거론됩니다. 자유시장은 과연 공정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혹은 사면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재화이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자유시장의 우호적인 시각은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이는 친시장 자유시장주의자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복지를 중시하는 주장은 친시장 공리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먼저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을 살펴보면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자유시장을 법으로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복지를 중시하는 주장에서는 자유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하는 양측이 다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리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시장회의론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겉보기처럼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거래할 경우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징집과 고용 어느 쪽이 옳을까요? 징병제는 군복무에 적합한 시민을 모두 소집하거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제비뽑기로 병사를 모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1973년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징병제가 모병제로 대체되었습니다. 군 복무가 더 이상 강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 군은 병력을 모으기 위해 보수를 높이고 복리후생을 늘리게 됩니다. 누구도 징집당하지 않고 군 복무는 돈을 비롯한 여러 혜택과 교환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병역을 분담하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징병제이고 두 번째는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입니다. 이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사용된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을 통한 모병제입니다. 즉 지원자로 군대를 채우는 것이죠. 모병제를 옹호하는 주장 중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징병제는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라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이 국가의 소유이며 시민에게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강요하는 등 국가의 이익에 맞춰 시민을 다룰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징병제를 노예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선택권이 제한되어 결국 사회 전체의 행복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징병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와 비교할 때 징병제는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병제가 세 가지 안 가운데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어진 보상을 고려해 입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만 복무에 응합니다. 복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입대를 강요받아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나 공리주의 논리로 생각할 경우 병역을 배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원자들로 꾸리는 모병제이고 그 다음이 남북전쟁 당시의 혼합형 제도이며 징병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최소한 두 가지 반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정성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박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는 반박입니다. 모병제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첫 번째 반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입대하는 수밖에 없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병제는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기에 매력적입니다. 모병제는 군복무를 합의의 문제로 만듭니다. 하지만 군대에 지원에 들어간 사람 중에 입대를 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군복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군입대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반박에 따르면 모병제는 겉보기만큼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안을 택할 수 없어서 입대를 결정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징집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징병과 모병의 차이를 전자는 의무이고 후자는 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강제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죠. 즉, 징병은 법이, 모병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하는 것입니다. 모병제를 지지하는 시장 논리에 대한 첫 번째 반박에서는 불공정성과 강제성을 지적합니다. 즉, 계층 간 차별로 인한 불공정, 그리고 대학 교육 등의 혜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상 병역이 강요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점은 강제성을 지적하는 반박은 모병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공평이 만연한 사회에서 운영되는 모병제에만 적용됩니다. 불공평을 줄인다면 이러한 반박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물론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된 사회는 없으므로 노동시장에서의 선택에는 늘 강제의 위험성이 도사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선택이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평등이 어느 정도나 구현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리가 아니라 자유를 정의의 핵심으로 보는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박인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박은 병역이 단순히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이 시민의 의무라면 그것을 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다른 시민의 의무인 배심원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심원을 고용하지 않고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은 단지 표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에 대해 함께 논의합니다. 배심원 활동은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 교육의 형식이자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인 것입니다. 병역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병에 찬성하는 쪽은 병역 역시 배심원 의무처럼 민주사회의 시민권을 표현하고 심화하는 시민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병역을 상품화, 즉 사람을 사서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병역에 담긴 신성한 시민의 이상을 타락시킵니다. 이 반박에 따르면 군인을 고용해 전쟁터에 나가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치 못한 처사라서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대리출산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스턴과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메리베스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친권을 엘리자베스 스턴에게 넘기고 그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1만 달러의 수수료와 의료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출산한 메리베스는 아기를 넘겨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메리베스를 찾아 스턴 부부에게 아기를 넘겨주자 양육권 다툼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심 법원은 계약을 인정하였지만 상급 법원은 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리출산 계약을 지지하는 주장은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계약은 선택의 자유를 반영하며 성인들이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의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리주의는 전체 복지가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에 합의했다면 둘 다 이익이나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로 다른 사람의 공리가 줄지 않는 한 또는 줄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크다면 대리 출산 계약을 비롯해 서로에게 이로운 어떠한 교환도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반박은 합의의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박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주목합니다.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또 대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여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견상 자발적으로 보이는 합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논쟁은 이 책에서 살펴보는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 즉 정의란 자유의 존중이다와 사실상 같은 부류의 주장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이 부류에 속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자유의 존중으로 보는 다른 이론들은 선택의 조건에 약간의 제한을 둡니다. 이들은 압력을 받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반박은 여성의 출산 능력은 사고 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기 혹은 임신과 출산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그 가치를 비하하는 행동 혹은 그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재화나 사회적 행위의 가치는 오로지 우리가 부여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부여 방식은 재화나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중 가치와 사용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도덕 철학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대리출산 계약은 여성의 노동과 아기를 상품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비하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비하란 어떤 대상을 그에 합당한 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여 다룬다는 뜻입니다. 상업적 대리출산은 아기를 상품으로 비하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인간으로 소중히 여기기보다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앤더슨은 상업적 대리출산이야말로 여성에게 돈을 주며 임신한 아기와 관계를 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비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기를 갖는 행위를 지배하는 부모의 본분이라는 기준을 일반적 상품 생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부모로서의 애정을 무조건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대리출산 계약은 여성의 노동을 소외시킵니다. 재화를 모두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사용상의 효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세상에는 왜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설명 가능합니다. 이 주장은 공리주의에도 반대합니다. 모든 재화와 사회적 행위를 공리 혹은 돈으로 평가한다면 아기, 임신, 부모 역할처럼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마땅한 재화 및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비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기준은 무엇이며 각각의 재화와 사회적 행위에 걸맞은 가치 평가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 자유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므로 물건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시각은 인간과 물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를 근본적인 도덕적 차이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장 강하게 펼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보다 높은 기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접근법은 재화와 사회적 행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달렸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앤더슨이 대리출산에 반대하면서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특정한 목적, 즉 어머니와 아기의 감정적 유대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어머니에게 그러한 유대를 맺지 말라고 요구하는 계약은 임신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기에 가치 비하입니다. 이는 부모의 본분이라는 기준을 상업적 생산이라는 기준으로 대체합니다. 어떤 사회적 행위의 기준을 찾으려 할 때 그 행위의 특수한 목적 혹은 목표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핵심입니다.